자, 저는 어때요? 왜 오늘 진짜 반응이 이거 보면 웃음이 나와야 돼요. 안 웃긴가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제가 요거를 이제 저희 5월인가 6월인가 언제 그때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큰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참 무서운 나이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그 사진관 어디야? 그래서 저는 사진이 잘 나와서 소개시켜 달라는 줄 알고 왜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아니 불 질러야 돼. 엄마를 너무 보정을 많이 했다 이거죠. 저는 삼성화재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 9년을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거를 고객님들한테 진심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 일이 나 지금 머리털 나고 나는 보험회사에 솔직히 처음 와봤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오늘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 질문하는 거 힘들죠? 아침부터 막 질문 받는 거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는 보험 일을 하기 전까지는 질문하지 않는 게 삶의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할까요? 잘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은풍아 팀장님 왜 질문할까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커피 쿠폰 저 쉬는 시간 꼭 이제 오지 않으면 저 잊어먹고 가요. 그러니까 오세요. 질문을 해야 상대방하고 알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강혜란 팀장님 맞아요? 늦게 와서 앞에 앉았더니 계속 물어보고 막 그쵸? 자, 저는 질문하지 않는 게 삶의 미덕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가 이 일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요. 자, 여러분들 나는 살다가 꼭 보험회사 가서 교육을 받고 보험 영업일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셨던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있어요? 이번 기수 진짜 한 분도 안 계세요? 보통은 이래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 지난주에도 저는 여기 사내 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카금융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신인 스타트업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선배와에 대한 요 강의를 했는데 한 분 계셨어요. 훌륭하죠. 어떻게 살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일을 하려고 삶의 목표를 정했는지. 자, 대부분은 물론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다가 내가 어떻게 보험회사 가서 보험 일을 하게 될지 아셨나요? 꿈에서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이런 사람도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엄청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날짜 하나 띄워볼게요. 몇 년도래요? 뭘까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입달상 하시는 분. 자, 14년 2월 뭘까요? 입사년도? 시험 본 날? 어떤 거? 보험회사 시험 본 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시험 본 날 정연희 팀장님 이따가 쿠폰 하나 드릴게요. 자, 입달상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죠. 자, 25년 3월은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하셨네. 강혜란 팀장님. 제이어스 입사. 자, 내가 앞에 아까 띄워드렸잖아. 힌트를 다 드렸는데 저 15년 6월 입사죠. 그쵸? 그리고 제이어스는 25년 2월에 들어왔대요.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좀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시는 고객님들의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려야 되거든요. 자, 두 분께 제가 커피 쿠폰 쏘고요. 어때요? 14년 2월에 시험 볼 생각도 못했고요. 포대기에 애기 업고 있던 애기 엄마였어요. 요즘 세상에 포대기에 애기 없는 사람 많나요? 별로 없죠.
네, 저는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되면서 경력 단절녀가 되면서 아이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160만 원에 그때 당시에 남편이 한 달에 집에 160만 원 갖다 줬거든요. 그럼 16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 둘 키우고? 어때요? 가능해요? 못 살아? 못 살지 않아요. 살아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뿐이에요. 삶의 질이 떨어지지만 살긴 삽니다. 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좀 달라져 보이나요? 달라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개해요. 경력 단절녀에서 어떤 일을 했대요? 보험 영업이 내게 가져다 준 삶의 변화라고 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살면서 보험 일을 해볼 거라고 목표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여기 안 계셨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인카금융서비스라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 또 1등 조직인 제이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꿈꾸시기를 희망하십니까? 네. 희망하십니까? 네. 대답 한 분만 희망하는 거죠? 대답 안 하신 분 나 봤어. 과자 드시려고. 자, 문정민 팀장님 희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인카라는 회사를 정말 잘 찾아오셨고요. 왜 인카 중에서 제이어스가 진짜 좋은지를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랑요, 저녁에 눈 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종교를 떠나서 기도가 있어요. 그 제 기도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됐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 뜻은 오늘은 저는 솔직히 저 충청도에서 왔다 했잖아요. 저 아침 일찍 못 왔어요. 어제 밤에 올라왔어요. 저는 제이어스 행사 있을 때마다요, 교육 있을 때마다 저는 전날 움직여요. 전날 움직여서 그 근처에 가서 꼭 숙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교육이 있을 땐 제일 앞자리를 저는 사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성격상.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왔고요. 아침에도 요 앞에 호텔에서 눈 뜨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저는 누구를 만나나요? 맞아요. 오늘 우리 제가 제이어스에 입문하시는 이 신인 교육생분들하고 오늘 함께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만나는 이 교육생들의 삶에 제 오늘 1시간 반 강의로 인해서 이분들이 삶의 변화를 소름 돋아. 삶의 변화를 꿈꿀 수 있게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해보겠다는 용기를 내셔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단 한 분만 계신다면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네.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삶의 변화를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이 일을 또 시작했다고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나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야, 너 정말 잘할 거야.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난 있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오, 크게 손 들어요. 크게. 고개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돌아보세요. 와, 그래도 이번 기수는요, 내가 살면서 영업일을 해보겠다는 목표는 안 했지만 응원은 받으셨네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나한테 그런 응원 메시지를 해주신 분 단 한 명이라도 있으셨다면 그분들 믿고 이 일을 오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이 또 멀리 갑니다. 나한테 그 응원해줬다는 분이 내 청약서에 사인할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부분 우리 신인분들 생각하실 때는 나 그렇게 응원해준 사람 찾아가면 나한테 뭐라도 하나 해줄 거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오래 하실 수 있다면 내 생각이 멀리 가지 않으시면 돼요. 그 멀리 가지 않는 게 뭘까요? 대부분 상처받는 게 그거야. 얘가 이렇게 나한테 응원해줬는데,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살면서 이 친구한테 베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찾아가요.
해주겠지. 해주겠지 없어요. 왜? 다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참 아쉬운 게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띄운 거에 전 삼성화재에서 최단기간 육성 코치 발탁이 됐어요. 저도 신인인데 신인을 육성하라고 신인 8차월 때 발탁이 됐거든요. 정말 많은 신인분들을 매월 함께 하면서 육성을 했어요. 근데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대심리 때문에. 맞아요. 기대심리. 해주겠거니 없어. 그리고 내 생각이 멀리 가지 않으면 돼요. 우리 일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공부할 거죠? 하고 계시죠? 우리는 아까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시죠? 매달 12가지 뭐 상품 개정이 되고 새로운 정보들이 막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숙지하셔서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한테 우리는 잘 안내하는 일인 거예요. 뭐예요? 안내. 뭐 한다고 이지은 팀장님? 안내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정보에 보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택은 누가 해요? 고객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그분의 내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안내를 했는데 그분의 상황에 지금 이 상품이 이 보험료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뿐이지 나를 거절한 걸까요? 아니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닌데 대부분의 신인분들은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뭐 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집에 가요, 조용히. 맞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 수없이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켜보는 분들. 왜? 나 수없이 내 주변에 왔다 갔던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 내 거 막 보장부석 해준다 해놓고선 다 뒤집어 엎어놓고 리모델링 해준다고 다 보험계약을 다시 해놓고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1년도 안 돼서 나 고아계약 만들어요. 맞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신인들 계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개척 영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개척 영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진짜 상가 하나 놓고 돌방이라고 해서 거기를 뭐 매주 무슨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인사하면서 방문을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신인들이 3번 이상을 못 해요. 상처를 받고 3번 이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3번 이상 가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이 신인분이 전통시장을 저희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돌방을 하는데요. 하루는 그 사장님이 포목집하는 사장님이라든가 그분이 증권부석을 이렇게 딱 철을 해놨더래요. 철. 호치키스 박아가지고, 호치키스라는 표현해도 되나? 네, 그 스탬플로 박아가지고 증권부서 안에가 이렇게 주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죽이나 많이 왔다 갔겠어요. 너 같은 놈 많이 봤다. 몇 번이나 오나 보자.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는 진실로 이 일을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이고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는 건데 내 생각에 제발 멀리 가서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필리핀 속담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려고 방법 찾아서 오셨나요? 네. 아니요? 어딨지? 방법 안 찾으셨어요? 박민규 팀장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저를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잘할 것 같다. 보면 진짜 그 전에 죄송하지만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이셨어요? 뭐 사무직이요? 네, 아니면 사무직 관리직. 그러면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성격도 밝고 맞나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인분이 이제 끌어주셨겠죠. 드림 송파 네 응원할게요. 자 그러면 올해 제이어스에서 제가 뵀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의 기질적인 그냥 나의 특성의 성향이 있죠, 성격.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영업일과 잘 맞아서 이렇게 제안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케어했던 정말 많은 신인분들 중에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매월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그런 얘기, 이 보험료 영업 1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실제 저는 막 보험을 막 적극적으로 막 안내하면서 막 권유하면서 판매를 막 권장하면서 하는 영업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다 개인의 성격 차이.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일도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격적으로 막 내가 막 이렇게 외향적이지 못하다 하시더라도 우리 일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왜 그럴까요? 고객은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소개를 받아요. 저는 지금 11년째 소개 영업만 하고 있거든요. 11년째 어떻게 소개를 받는지에 대해 이따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 할 때 나는 지인 영업 안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왜?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중에서 나는 나이가 30세 미만이다 분 손 들어보세요. 30세 미만이다. 30세 미만. 자, 그럼 이분 중에 나는 25 미만이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와. 자, 일단 우린 나이에서 지금 부러워요. 25 미만. 그럼 나는 24 미만이다. 아유, 뭐지? 자, 그럼, 많이 내려가야겠네? 자, 그럼 확 내려갈게. 나 21 미만이다. 안 되네. 그러면 나 22살 미만이다. 미만은 22이 포함 안 돼. 오케이. 한 분 와, 몇 살이세요? 21살입니다. 야, 일어나 보실래요? 야, 김수호 부지점장님, 제가 지난주에 뵀어요. 정말 열정이 아주. 자, 김수호 부지점장님, 21살이세요? 네. 우리는 일단 이 나이가 너무 부럽죠. 그쵸? 돌아가면 뭐 다시 열심히 살아서 보험에서 안 올 것 같지만. 자, 그쵸? 자, 21살의 김수호 부지점장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을 지금 함께 하는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대답이 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자, 김수호 부지점장님, 친한 친구가 연락도 없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도 없다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얘가 보험회사 갔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저한테 영업을 하려는 거 먼저 그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나 일단 부담감을 느꼈나요? 부담감 느끼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중에 가장 젊은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친한 지인이 영업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오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느껴지나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감사해요. 이따 커피 쿠폰 제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은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영업이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더 부정적이죠. 아직까지도. 저는 늘 표현하지만 이게 10년째 아직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 가장 젊은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도 뭐래요? 부정적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계신 거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이 오랜만에 연락한 이 친구한테 부담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우리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달하는 사람. 네,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네가 모르고 있던 정보, 네가 알고 있던 게 요즘 세상의 보험과 맞지 않는 거, 이제 치료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한다는 거, 이러한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그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맞나요? 제가 아침에 눈 뜰 때, 눈 감을 때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친구가 내가 전화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친구가 나를 부담스럽게 느낄까요?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요. 맞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가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괴로운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오기 전까지 보험회사에 솔직히 아무나 못 옵니다. 맞나요? 아무나 와요? 아무나 와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제가 강의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삼성화재 9년 동안 매월 선배와의 대화 강의를 매월 들어갔어요. 그때는 진짜 우리 교육생분들 눈물 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강의 내용이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뭐 격려단절료로 있으면서 과자 한 봉지도 사주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엄마의 모습에서 지금은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달라지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커서 저랑 안 놀아주기 때문에 놀 수가 없어요. 막 바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비행기 태워주던 엄마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엄마가 됐어요. 자, 물론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제 이런 말씀이 아까 포대기 애기였고 있던 애기가 자녀보험 강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애예요. 제가 주제예요. 우리 태아보험 설계하잖아요. 태아보험 설계를 할 때 저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 엄마였어요. 보험 시작하기 전에.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태아보험 미리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아. 그리고 아이가 쇄골 출산 과정에서 쇄골 골절이 됐는데 이게 상해임을 증명하라는 보험회사 보상과 연락을 받아요. 이제 그런저런 사이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사유는 되게 다양하실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방법을 찾자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까지 오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삶의 경험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만날 고객님들의 저 이야기 많이 들을 거잖아요. 그분 삶 들을 거잖아요.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나한테 과거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삶이 힘든 삶이 아니라 아, 이 시간을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런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실까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 앞으로 또 인카의 제이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찾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도망칠 방법 말고 아니 변명 말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많은 격려단절녀의 애기 엄마들이 수많은 변명을 찾아 집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 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 다 다를 것 같죠. 다 똑같아요. 끝내는 못한다는 안 하려는 자기만의 변명을 찾아서 다른 길 가시는 분들 물론 많아요. 물론 이 길이 다 뭐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보험회사에서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이 다 어쨌든 보험회사에 성공하신 분들 아닌가요? 맞죠? 내 유치자가 난 아직 성공 못한 것 같아 하신 분 계세요? 대부분들 여기에서 최소한 1년, 3년 이상 보험회사에서 버티고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방법을 제가 저희 지점원분들께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한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 요즘에 SNS 나는 하고 계시는 분 뭐 그게 SNS 뭐 인스타든 뭐예요? 또 뭐 하지? 뭐 틱톡이든 뭐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또 뭐 있어요? SNS 할 수 있는 거 입달싹들 좀 해보시죠. SNS에 또 뭐 있어요? 방법이? 페이스북. 아 맞아요. 페이스북 박인규 팀장님 감사해요. 자 10년 전만 해도요. 카카오 스토리 아세요? 카카오 스토리 요즘 젊은 친구들 카스 잘 안 하시죠? 제가 아까 뒤에 앉아서 우리 종이배 접는 거 이거 보면서도 아 연령에 따라서 다르구나. 사실 저도 종이배를 접은 지가 10년이 뭐야. 큰애가 지금 18살이니까 진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살면서 종이배를 지금 접지 않고 살았는데 손가락에 기억을 하고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연령에 따라서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오히려 또 이 종이접기가 더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카카오 스토리에 요즘에 인스타에 열심히 저도 막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올렸던 글이에요. 제가 이거 띄워놓으면 제 얘기 안 듣고 다 이거 글씨 읽느니라고 다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5살에 내 나이 이제 20년 뒤 35살에 나는 사장님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그런 꿈 꾸신 거 있죠? 우리 학창시절에 뭐 선생님도 될 거야 뭐 꿈꾸잖아요. 근데 저는 20년 뒤에 내 나이 35에 나는 사장님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35이 되는 요 포인트가 안 되나요? 35이 되는 14년 12월 31일에 사장님이 못 되고 애 키우는 엄마로 경력단 잔료로 집에 있으면서 썼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저 뭐 많이 했죠? 그쵸? 저는 첫 번째가 직업상담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뭐 한식조리 자격증 취득,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면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일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저는 회사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오래 했었어요. 회사에. 그래서 인사총무 교육 업무 해가지고 사람 뭐 인터뷰 해가지고 부서 배치하고 교육해서 평가라는 표현은 참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연봉 협상하고 이제 그런 관리를 했던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경력 단절료로 있다가 다시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 그런 일을 찾으려 했겠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회사에 매달려 있으려니 어린 아이들 케어가 됐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상담사라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노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제가 직장 아니고요. 직업, 나의 업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서 집중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정년이라는 게 없이 내 열정은 난 정말 대단한데 이 열정을 뿜어내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게 상담사라는 직업하고 맞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상담사란 일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도 경력이 오래돼 갈수록 더 그 상담의 깊이가 더 농후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찾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상담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험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인카 오셨잖아요. 인카 금융 서비스에는 여러분 전문 금융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금융으로 이제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상담사라는 직업,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잘 선택하셨는지 막 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저랑 그냥 대화하면서 느낌 가져가시는 거, 오늘은 뭐 지식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요거 띄워놓으니까 14kg 감량, 이걸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쵸? 평생 여자들의 숙제.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몸뚱이를 보니까 이게 14kg 감량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러분들 내가 14kg 감량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자꾸 땡기니까요. 누가 땡겨? 친구들이 막 자꾸 술 먹자고 땡겨요? 먹는 게 자꾸 들어가니까. 먹는 게 근데 날씬하신데요? 솔직히 내가 14kg 감량한다는 게 왜 어렵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체험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의자를 뒤로 빼보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의자를 뒤로 빼보세요. 자, 의자를 뒤로 빼서 제가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벅지 밑에다 넣어보세요. 내 허벅지 밑에 이렇게 양손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의 팔로 여러분들 다리를 들으실 거예요. 다리 드는 거 아니고. 자, 이해되셨죠? 내 손으로 내 다리 드는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내 손으로 내 다리 들어요. 내 손으로 내 거 다리 들어요. 들려요? 되신 분? 없죠? 들려요? 예?
내 손으로 내 다리 들으세요. 누가 들렸어? 아니 다리를 들지 말고 내 손으로 내 다리를 올리라고요. 돼요? 아니 다리가 올라가잖아요. 돼요? 어디 해보세요. 아니 내 다리를 내 손으로. 자 이거 자 이제 의자 앞으로 갖고 와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옆에 사람 하라는 거 아니고 내 손으로 내 다리에 올리라고 했죠. 되나요? 내가 내 몸 움직이는 건데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저 이거 지금 11년차 강의인데요. 딱 한 분 봤어요. 태권도 하셨던 여자분. 대박. 정말 매월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딱 한 분 봤어요. 이게 나중에 영상에 가면 이거 보시면서 또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야, 그분은 자기 들더라고요. 태권도 하셨던 옛날 국대 출신이시라 하더라고요. 그분 딱 한 분 봤어요, 여자분.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다이어트라든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나는 나 자신 바꾸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꾸려고 해요? 고객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남편 맞아요. 우리 애들 막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고객도 심지어 바꾸려고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바꾸면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 2017년도에 삼성화재 근무할 때 환경 비즈니스라는 경제 잡지에 실렸던 제 기사문이에요. 물론 글씨는 작아서 잘 보이시나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당뇨 가족력이 굉장히 심한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아까 제가 뭐라겠어요?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됐다고 했죠. 그때 신랑이 한 달에 얼마 집에 가져다 줬다고요? 160만 원. 오, 여러분들 숫자 기억 잘 하시네요. 이제 점점 경청을 잘해주고 계신 게. 자, 160만 원 갖다 주셨는데, 그러니, 제가 아까 160만 원 갖고 4인 가족이 산다겠어요? 못 산다겠어요? 살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한 달에 매달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소득이 단절돼. 그래서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럼 여러분들 경제 활동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출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줄이고 싶으실까요? 우리 집 돈이 많이 나가는데 내가 좀 나가는 돈 지출을 줄여야 돼. 그럼 뭘 줄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 그쵸. 일단 눈에 보이지, 당장 눈에 보지 않는 보험료. 그 다음에 또 뭐 줄이고 싶을까요? 식비? 이해나 팀장이 많이 안 드시게 생겼는데 식비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책정 안 했죠. 제가 한 달에 200에서 240만 원 마이너스 나는 거가 정말 안 메꿔지더라고요. 제가 벌어왔던 소득만큼, 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출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삐까뻔쩍하게 뭘 막 잘 먹고 막 잘 뭘 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 지출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월 이렇게 해서 여쭤보면 첫 번째 줄이고 싶은 게 보험료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지출을 줄이고 싶은 게 다들 뭐 외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비예요. 당장의 결과값들이 안 나오는 거죠. 보험도 당장에 내가 젊은 나이 때는 쓸 일이 없다 생각을 하잖아요. 당장에는. 자, 그렇게 보험료, 교육비, 외식비, 그 다음에 한 번 어떤 기수에서는 남자분이 술을 못 마셔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나요? 그쵸. 그것도 모으다 보면 또 큰 돈이 되니까. 제가 하루는 이제 둘째 낳고 이제 집에 그러고 있다가 보험료를 줄여볼 생각에 이렇게 증권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 아까 어떤 집안의 딸이라겠어요. 당뇨 가족력이 심한 집안의 딸이라겠는데 제 보험이 적지 않았어요. 한 달에 2,000원 빠진, 60만 원에서 2,000원 빠진 59만 8천 원의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그걸 줄이고 싶었겠죠. 나이 30대 초반이니. 이렇게 쭉 펼치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애기 보려고 오셨다가 너 뭐하냐? 그래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험 좀 줄여보려고 지금 보고 있어.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보라야,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험을 잘 가입을 하고 그 잘 가입한 보험을 유지를 잘해야 돼. 힘들다고 꼭 보험 손댄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이 보험은 손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하겠죠. 우리 지금 신랑 혼자 나가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이 사람 만약에 갑자기 뭐 다치거나 아직은 젊은 나이라 무슨 일은 뭐 질병이란 건 없겠지만 혹시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 정리하려던 걸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매월 60만 원에서 2천 원 빠진 59만 8천 원의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다가 여러분들처럼 어느 날 저도 보험회사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거 분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 보험을 열어봤더니 저는 시골지예요. 저는 어제도 여기 서울역 앞에 한복판에 오는데 차 갖고 올라왔어요. 대중교통 타는 게 저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 보험이 대중교통으로 주말에 사망해야 3억 6천만 원 나오는 20년나 80세 만기 보험에 열심히 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력이 있는데도 그러한 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배신감, 아깝다. 아, 헛돈 내고 있었구나. 그러나 전화가 오잖아요. 보험 뭐 해준다 그러면 아, 다 있어요 하고 맨날 끊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객님들 중에 한 분 아니셨나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가족력이 이렇게 심한 집안에 나 같은 사람이 보험이라는 게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총무업무도 했다겠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나름 육아휴직 하고 있는 중에 홈쇼핑 같은 거에서 보험을 보면서 나름 보험을 준비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의 애기 엄마들은 도대체 이런 거 알고 있을까? 나보다도 더 모를 텐데 이렇게 나처럼 헛돈 쓰고 있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럼 이 일을 잘 알려줘야겠다. 라는 게 제가 보험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를 진짜 움직인 건 이제 저희 큰딸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 저처럼 보험에 헛돈 쓰는 사람을 안 만들고 싶은 게 제 나름의 사명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브랜딩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나름의 가슴속에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일을 하면서 내가 우리 일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해서 저는 5가지를 적어놨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보험회사 왜 오셨어요? 김지연 팀장님, 보험회사 왜 오셨어요? 제가 평생 좀 남을 도울 수 있으면서 제 직업도 확실했으면 좋겠고 네. 수입도 꾸준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여러분들 보험일 선택하시는 이 김지연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이런 이유 아니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PD님 손 드신 줄 알았네. 나는 이런 이유 아니야 하신 분. 네, 우리 박영선 팀장님.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저는 2023년도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원래 현대해상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보험을 해약하고 삼성화재로 갈아타려고 보험을 들어왔었는데 그 둘째 아이가 중간에 아팠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지금 와서 알게 된 건데 고지의 의무를 부락시켰어요. 그래서 큰애는 보험을 삼성회사로 갈아타고 작은애는 보험이 붕 뜬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삼성화재 직원이 사실 제가 오래된 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엔잡너라서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시고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내 아이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싶었어요. 뭐냐면 대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내가 시험 봐서 내가 우리 아이 먼저 가입시키고 나는 보험회사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딸만 가입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이유예요. 네네. 네.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실까요? 사실은 저희 지점의 지점원이세요. 저희 팀장님이시고 작년에 아이 보험을 저한테 의뢰하셨다가 도입이 되신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 박영선 팀장님이 엄마잖아요.
아우 소름 돋아. 저도 아픈 아이의 엄마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플 때 도움받아야 되는 이 보험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케이스가 다 나왔죠. 지인이셨는데 그분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서 안 된 케이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다 나오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는지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야 돼. 그러면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는 보험은 진짜 안전해야 된다고 해요. 안전하게 잘 지켜드릴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돼요. 저는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험에 헛돈 쓰는 사람을 과거에 나처럼 안 만들고 싶었던 거.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인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 중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내 유치자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다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돈은 내 통장에 꽂히면서 왜 유치자가 다 해주기를 바래요. 결론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만난 내 고객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왜 잘 오셨는지, 근데 그 중에서 왜 인카금융서비스에 오셨는지, 그리고 인카에서도 왜 내가 제이어스에 와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다시 또 봐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지금 다 뭐 지점장님, 팀장님 이러한 이제 직함을 갖고 일을 하시지만 인카금융서비스에 여러분들 뭐라고 등록돼 있나요? FA라고 등록돼 있어요. 그럼 내가 FA가 뭔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고객의 재정 상태, 필요, 목표 등을 분석해서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대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전문가 맞으세요? 네. 우리 시험 보고 와서 자격증 갖고 일하잖아요. 전문가.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보험 설계사 또는 재무 설계사로 불리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대요. 자, 무슨 역할이에요? 우리 고객 만나죠? 이거 빨간 게 안 되는 것 같아. 고객 만나죠? 고객 만나면서 제가 뭐 한다겠어요?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고객을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객한테 적합한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려요. 맞죠? 자, 그리고 설계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보험의 꽃은요, 내가 고객님 관리에서 여러분들 소개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설계에서 체결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맞죠? 제가 고객님들 만나서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보험 가입은요, 어떤 보험회사, 어떤 설계사가 오든 내가 사인하고 돈 입금해주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안녕하지 않을 때 나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실제 드리는 표현이에요. 언제? 고객이 안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안녕할 때 설계사나 보험증권 들여다볼 일 있나요? 없어요. 무슨 일 날 때, 그때 내가 뭐 가입했지? 얼마 나오지? 그리고 설계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고객님이라면 그분은 그나마 복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 설계사가 내가 안녕하지 않을 때 나를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복받은 분이지.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돼. 연락도 안 돼. 근데 어쩌다가 통화가 됐는데 나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를 못 해줘. 여러분은 아직 신인이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도가 또 중요하죠. 지금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 내 고객도 솔직히 알아. 그쵸? 근데 알지만 네가 내 계약을 받았으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엔 내 태도. 아까 방법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알아서 내가 도움 드리려고 알려드리는데, 근데 또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신인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에 있는 짝꿍 신인한테 물어봐요. 그게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짝꿍한테 물어봐야 나랑 비슷해요. 그리고
내 동기라도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지만 그분의 경험치 안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선배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선배의 경험치 안에서밖에 대답을 못 해줘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자, 보험회사는 뭐 기준으로 보상이 나가죠? 약관. 약관. 약관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약관 보신 적 있어요? 이은영 팀장님 약관 보신 적 있죠? 약관 어떻게 생겼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겼어요? 글씨는 작아요. 아니, 글씨도 작고 많고 책도 두껍고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보상은요, 보험회사의 약관, 가입한 상품의 약관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안내를 드리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약관. 약관을 보는데, 물론 그 약관이, 네, 감사해요. 그 약관이 내가 이 고객님한테 제안드리고 가입한 이 보험 상품의 약관을 봐야 돼요. 아무거나 보지 말고 또. 저 신인 진짜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 약관의 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같이 전문가 이 자격증 시험까지 보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보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읽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신인분들이 처음에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선배님이나 지점장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배나 지점장님도 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경험치 안에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모르냐? 요즘에는 상품 개정이 너무 자주 돼요. 그래서 지점장님도 때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누구예요? 저는 보상과 직원이요. 물론 보상과 직원도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에요. 매일같이 약관 들여다보고 보험금 내보내는 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한테 그런 보상 사례가 있으면 그 보상 담당자 연락처를 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또 보험사들의 보상 담당자들은 또 한 자리 깔죠. 서류가 들어와 봐야 정확한 안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약관을 항상 같이 공부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관리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 금융 컨설팅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인카라는 회사를 정말 잘 선택해서 오셨다고 하냐면, 여러분 금융사에 지금은 3가지 회사가 있어요. 뭐 있나요? 우리나라에 금융 뭐 있어요? 은행, 또 증권, 또 보험. 그런데 여기 또 뭐 하나가 생긴대요. 여러분, 내일 우리 또 대표님이 진하게 얘기해 주실 건데, 이제 전문 판매회사라고 해서 이제 금융이 이제 4가지 형태로 갈 건데, 그 중에 인카가 첫 번째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왜? 여러분들 인카 주식 있으세요? CI 했을 때 인카 주식 안 들어보셨어요? 저 투자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삼성에서 이직할 때, 내가 몸담을 회사니까 여기는 반드시 성장할 거야 라고 밑도 끝도 없는 근자감으로 저는 주식을 조금 사놨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우상향을 하죠, 인카가. 그래서 그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한다 했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험하죠? 보험하죠? 그 다음에 인카에는 뭐가 있나요? 신한은행, 먼저 삼성증권과 제휴를 해서 헥사곤이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과 또 함께하는 모기지가 있죠. 대출 업무 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보험 상담만 파는 게 아니라 인카라는 회사를 오셨기 때문에 내가 투자 권유 대행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관련된 모기지 상품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험 상담사가 아니라 전문 금융 컨설팅이 가능한 상담사다. 이해되세요? 왜 여러분들이 인카를 잘 선택해 오셨는지. 그리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FA가 중요한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FA는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적 안정과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특히 다양한 보험 상품과 금융 상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어떻게 일하래요? 비교 분석해 주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한 회사의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34개 보험회사 다 다루죠? 비교 분석 되죠? 그리고선 어떻게 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죠. 여러분 솔루션 어렵나요? 솔루션이 뭐예요? 저 요즘에 전 TV를 잘 안 보는데 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뭐 이혼 숙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 나와가지고 솔루션 주대요. 맞죠?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으로 만나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솔루션을 제안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잖아요. 그쵸? 저 여자는 어떻게 포대기 애 얻고 있다 와가지고 11년째 저렇게 보험을 하고 있나 궁금하죠? 근데 전 아까 가족력이 심각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한 분들보다 약 드시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한 분보다 보험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신인 때부터 이 가족력 컨설팅에 집중했어요. 여기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가족력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내 건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왜 가입해요? 보험 왜 가입하세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정민식 팀장님, 정민석 팀장님, 네. 보험 왜 가입하세요? 보험.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위기가 뭐예요? 아픈 거, 또 사고, 또 다들 시험 잘 보셨네. 네, 또 김현사님, 노후. 그렇죠. 경제력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누구나 다 노화는 오니까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건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났을 때 도움받아야 되는 게 보험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앞으로의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가족력 컨설팅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하려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 시작했다면 그래 그럼 나 뭐 안보험 하나 뭐 가져와봐, 운전자 보험 하나 가져와봐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우리 신인들이 막 그거 하나 막 누가 얘기해줬다고 막 신나서 막 들어와요. 뭐 코치님 저 이거 설계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안보험 5만 원짜리 하나, 운전자 보험 3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설계해서 가실 수가 있겠어요. 맞죠? 네. 여러분들 그런 설계사가 되실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분을 저는 만나면 진성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요. 제가 만나는 분은 여기에 작성을 했다. 그럼 배우자 쓸 거 그분들의 자녀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만나면 이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의 부모님 상담을 해요. 이분의 부모님의 조부모님과 형제 자매까지 저는 다 나와요. 이 장표 하나에서. 그러면 이거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분이 본인만 걱정을 할까요? 작성하다 보면 이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의 가족들, 내 아이들 다 생각나요. 그럼 뭐가 이루어질까요? 뭐가 이루어질까요?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나 처음 봤는데 내가 별소리 다 하네요 라는 고객님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이분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저는 신뢰와 믿음, 마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일은. 근데 나 처음 본 사람이야. 소개받아서 갔어.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한테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아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하면서 저한테 그 속내를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찐으로 마음을 나눈 사람한테 안녕하지 않을 때 얼른 연락이 될 거고, 그쵸?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이 가족력 컨설팅을 가지고 11년째 소개로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꼭 질문 있냐고 하면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너 그래, 일 잘하는지 알겠어. 근데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나는 한 달에 얼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네, 김지연 팀장님,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욕심 없이 최소는 500 이상이고요. 네. 많이는 2,000 이상이고요. 많이 2,000 이상. 자, 한 분만 더. 나는 얼마 벌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있다는 분? 없어요? 부끄러워요? 여기서 500, 막 2,000 얘기하니까 내 거 부끄러워서 말 못 하시는 건가? 자, 저는 처음에 보험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보험회사에 보면 사용인이라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팀장님이 막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안에서 보험금 청구해주고 설계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갔던 거예요. 찾은 것도 아니지, 권유를 받고. 근데 지금 몇 시예요? 11시 반.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아까 경력단절료로 있었잖아요. 저희 큰딸이 7살 때 저는 보험회사 이 사용인 이야기를 권유를 받아요. 근데 그 언니가 샤브샤브 사주면서 자기 남편 일을 좀 도와달라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나 설계 일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뭘 다뤄요? 고객 정보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보라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는 제안을 받아요. 근데 제가 샤브샤브는 맛있게 얻어먹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어디라서? 보험회사라서. 왜? 나한테 그냥 이거 서류 알바만 하라고 해놓고서 가면은 영업시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거절 메시지를 보내요. 언니 죄송한데 저는 한 달에 200에서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거절 메시지를 보내요. 아이 7살 때, 큰아이 7살 때. 그러다가 다음에 얘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일찍 와요. 방과후하고 돌려도 얘가 일찍 와요. 그러니까 제가 6시까지 근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14년도 제가 사장님이 못 되고 한 해를 마무리했죠. 15년도 3월에 아이 학원 같이 보내는 그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아산에서 중국집 이렇게 홀이 좀 이렇게 넓은 데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저는 이제 놀고 있었으니까. 자기야, 자기 아파트에 놀고 있는 애기 엄마 혹시 낮에 3시간 홀 서빙할 사람 있으면 좀 찾아봐줘. 시급 6,000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시급이 4,900 얼마인가 그럴 때였거든요. 5,000원이 안 되는데 시급 6,000원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고민했어요. 그 3시간 알바 제가 가면 되겠는 거예요. 11시부터 2시까지니까 12시, 1시, 2시. 애기 어차피 2시면 끝나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운동 열심히 하고 좀 빨리 나가가지고 3시간 하고 오면 되겠는 거예요. 그럼 저 하루에 얼마 벌어요? 6,000원짜리 3시간 일하니까 18,000원 벌죠. 그래서 제가 그 중국집 운영하는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요. 언니 그 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우 자기는 우리 일 힘들어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저 싫은 거 아니라면 저 하게 해주세요. 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어요. 저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야 자기가 오면은 땡큐지 해서 제가 중국집 3시간 서빙 알바를 시작을 해요. 그때는 이런 몸뚱이 아니었다겠죠. 14kg 감량해서 예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꽃피는 춘삼월 운동 끝나고 머리를 막 말려가면서 그 달려가는 3시간 경제활동 하러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왜? 8살짜리 딸이 하교할 때 델러 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가면 델러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저한테 매일같이 거절당해요. 무슨 거절? 엄마 슈퍼 가서 과자 하나만 사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애기 손 꽉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18,000원 벌고 왔잖아요. 얘 데리러 갔잖아요. 얘는 그날도 엄마 과자 하나 사 먹고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래 가자 그랬더니 얘가 진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아이가 과자를 고르는데 그 아이가 과자 골라야 한두 번 골라야 1,000원, 2,000원 해요. 그쵸? 그럼 내가 1, 20분 일 덜 했다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시 경제활동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작년에 제안했던 그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보라야 너 뭐해? 언니 저 언니네 아파트 그 길 건너에 어디 반점에 저 3시간 알바해요. 식사하러 오세요 점심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에어로빅 멤버 9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막 식사하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가 그날 가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라야 세상에 직업에 기천은 없는데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 작년에 그 형부 일 도와달라고 한 거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언니 저 몇 시에 끝나니까 그럼 어디서 봬요?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용인 알바를 하려니까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저 교육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다가 제 보험을 알게 된 거고, 알고 보니 나는 정말 헛돈을 내고 있는 불쌍한 고객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주변의 애기 엄마들은 알고 있을까?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막 보험 영업을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물론 이거 이제 그때 당시에 적었던 거라 최초 소득에 대한 목표를 적으래요. 근데 저 솔직히 여기 숫자가 3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2자가 3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월 이 강의를 들어갈 때마다 여쭤봐요. 그러면 대부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분들이 뭐 200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좀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뭐 그래도 여전히 200 얘기해요. 그럼 저는 200 벌고 싶으면 그냥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라고 해요. 보험회사 와서 인카 와서 여러분들 200 벌기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거 하셔도 200은 벌어요 라고 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조금 욕심 있는 분들은 얼마를 적냐면 조금 욕심 있는 분은 500 적어요. 근데 진짜 욕심 있는 분들은 얼마 적어요? 1,000만 원 적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얼마 적을까요? 남자분들 1,000만 원 적어요. 이거 진짜 10년 동안 국룰이더라고요. 남자분들 1,000만 원 적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수연 팀장님이신가요? 되게 젊어 보이세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한 달에? 처음 네. 500 정도. 500 정도? 500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축? 이야, 아주 올바른 청년이시네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대부분 제가 그래요, 그렇게 벌고 싶은데 그거 벌면 뭐 하고 싶냐라고 저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내가 앞에 있는 강사가 얼마 버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시간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루는 좀 깊이 고민하셔서 나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거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하냐면 여러분, 우리 일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벌 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게요. 여러분들, 우리 일의 장점은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 만큼 일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거예요. 이 느낌이 되게 달라요. 여러분들 일한 만큼 벌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신지 결정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나는 2,000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역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의 보험료를 거수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이만큼의, 예를 들어 난 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체결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월에 주간 목표들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이 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활동 계획이 세워지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나는 얼마를 벌고 싶은지 목표들을 적어보세요. 저는 저희 신인분들이랑 저랑 함께하는 분들은 저는 이 목표를 반드시 쓰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언해요. 확언. 인생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적으신 이 목표를 여러분들 통장에서 찍히는 걸 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언해요. 근데 이러한 목표를 쓰지 않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못 이루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저는 10년 전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요. 23년 5월에 인카에 와서 다시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근데 목표 금액이 좀 막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애가 겁대가리 없이 막 억 단위가 됐죠. 맞아요? 저는 제 목표가 저는 뭐 닉네임 그 왜 어디 여기 이거 뭐 별다방 가면은 뭐 이름 불러주잖아요. 거기에 저는 10억이 아니고 10억이에요. 10억. 연봉만 10억. 이게 삶의 이제 목표예요. 뭐 부동산 자산 이런 거 다 빼고 연봉만 10억. 근데 연봉만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억을 만들려면요. 한 달에 8,300의 수수료가 제 통장에 찍혀야 돼요. 찍혔을까요? 나 찍혔을까? 에? 왠지 아직 못 찍었어요. 달려가야 돼요. 자, 이거를 찍기 위해서 과정이 있죠. 그 연봉 3억을 하려면 월 2,500 이상은 돼야 된대요. 그럼 이거는 됐을까요? 네. 감사해요. 되게 생겼어요?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 이상도 찍어는 봤어요. 근데 연봉이라 자, 저는 앞으로 저도 계속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사님이 오프닝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이어스에 오신 게 왜 좋은지를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 우리 멀리에서 오셨는데 저 지난주에 지점에 오픈할 때 가서 본부 오픈할 때 봤는데 서유찬 팀장님 한 달에 얼마 집에 벌어 갖다 주고 싶으세요? 결혼 안 하셨어요? 나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요? 4,500? 땡. 4,500. 지금 일 이제 시작하셨죠? 네, 훌륭해요. 근데 신인이 4,500 목표하는 것도 대단한 목표 설정이에요. 맞죠? 자, 나는 여기서 1년 이상 나는 보험 일을 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강정은님, 네, 맞아요. 제가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은영 팀장님, 한 달에 집에 얼마 가져가고 싶으세요? 희망상, 그렇죠. 뭐, 1,000만 원? 자신있게 얘기해. 강정은님, 얼마 가져가고 싶으세요? 네. 1,500. 아, 목표 설정 좋아요. 그럼 올해는 1,500 하고 올해 하반기 1,500 하고 내년에 앞에 숫자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강정은 팀장님은 1,500 정도 벌고 싶어요. 왜 벌고 싶으세요? 1,500을? 1,500 벌면 뭐 하고 싶어? 가정의 보탬이 일단 되고 싶고. 가정의 보탬이 되고. 저만의 계획을 좀 이제는 그동안은 그냥 가정에만 충실했다면 네.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를 조금 크게 잡고 싶어서 미래에 대한 설계도 좀 하고 싶고. 미래에 대한 설계 어떤 걸 준비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에 대한 설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설계는 자녀가 지금 몇 살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0살이네요. 네. 그럼 그 아이한테 뭘 해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유학을 간다면 유학에 대한 뒷바라지도 해주고 싶고. 네.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 그렇게. 예. 네. 그렇게 하고 싶고. 주변에 제가 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네. 교회에 대한 비전도 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네, 말씀 감사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정은 팀장님을 취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정은 팀장님도 1,500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내가 필요한 금액이 왜 필요한지 조금 디테일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면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걸 해드리고 싶은지. 예를 들어 우리 신경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해외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싶고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10살 아이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가 어떠한 걸 하고 싶다고 할 때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그림을 했고요. 저는 사실 어제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했어요. 작은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요. 지금 14살이야. 중학교 아까 포대기 애기였고 있던 심장이 아팠던 아이. 그 아이가 갑자기 어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당장 보내달래요. 자기는 R&B와 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대요. 영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엄마는 가고 싶다고 그냥 보내줘요? 그쵸.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유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월 강의를 하다 보면 젊은 분들은 오셔서 돈을 얼마를 벌고 싶다고 하면 차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차도 디테일하게 질문을 들어가요. 지난주에 인카에서 또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신인분은 집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파주 운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몇 평에 언제까지 어떻게, 그럼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좀 쪼개라고 했죠. 그 돈을 마련할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얼만큼 일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제이어스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면 여기 숫자가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6. 저는 보험회사 와서 6개월 수수료 받고 월급 받고 제가 떡 케이크 해서 지점원들하고 나눠 먹었었어요. 그 어렵다는 보험회사 와서 6개월째 월급 받은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보통은 동기들이 3개월 안에 집에 간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6개월을 버텼다는 거. 저는 인사 업무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신입이든 경력이든 369 주기는 누구나 다 와요. 이직을 해도 다 와요. 그래서 369 주기 3개월, 6개월, 9개월 이 1년의 주기를 한 사이클을 버티시면 3년을 버틸 힘이 생겨요. 3년을 제대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라도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이런 수입을 어디 다른 데 가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6차월 월급 받고, 그러니까 7차월이었겠죠? 그때 저희 같이 떡 나눠 드셨던 15년 차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험회사 15년 만에 6개월 다니고 떡하는 년은 너 처음 봤다. 너는 오래 다니겠다 하셨는데 지금 여지껏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이세요? 이게 2015년 12월에 어느 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앵글부츠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게 너무 기가 막혔는데 선배님들이 너 그거 사진 찍어놔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강의 자료로 쓰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동하시는 거를 다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게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2015년 12월에는 실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무대에 쓸 수 있는 어느 날이 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또 1등 다 당첨되고 싶죠? 맞죠? 근데 이거는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하고 싶냐는 질문을 작년에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오픈했던 그 사무실이 7층이 다 미분양이 돼서 옆에가 다 사무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1등 되면 나 옆에 여기 사무실 다 인수해서 책상 다 깔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돈 내고 들어왔어요? 투자금 있었어요? 없었죠? 뭐만 갖고 왔어요? 네, 뭔가 열정만 갖고 오셨죠? 그쵸? 그 어떤 것도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오셔서 본인들의 열정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일해서 돈 가져가서 그 가정들 살릴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라는 게 제 로또가 1등이 되면 제 목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셨던 분 표정이 우리 이사님처럼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보살님이세요? 성모 마리아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한 달에 160만 원 가지고 어렵게 살던 애기 엄마가 보험이라는 회사에 와서 내 열정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엄마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엄마들, 경력 단절돼서 많이 힘든 분들, 그런 집들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작게 저희 지점원들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힘들까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디 오셨어요? 제이어스에 오셨잖아요. 제가 진짜 보험 일을 11년차 하고 있으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저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제이어스의 신봉자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저는 제이어스를 정말 진실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원해서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이어스의 조직 문화가 좋은 거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있던 회사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보험 영업일을 했다면 저 혼자만 성장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개미처럼 매달 우리는 매월 1일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죠. 실적이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이죠. 매달 그렇게밖에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이어스는 아까 우리 재경원 이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한다겠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함께하는 조직 문화. 제이어스 식구들이에요. 올해 25년도 3월에 연도대상 하면서 저 어디 있는지 찾으신 분? 윌리를 찾아라. 이거 아세요? 이거 너무 오래된 사람 같지? 저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빨강색. 이제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제이어스가 좋은 이유는 내가 설계사로 난 성장하고 싶어, 상담사로 난 성장하고 싶어 하면 그만한 충분한 또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당신도 조직을 왜? 나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갈 사람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그 어느 누구도 그거 하지 말라고 막는 분은 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이어스의 이 조직 문화와 시스템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녹아져서 함께 성장하시고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요? 제이어스 총괄에선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게 영상이 틀어질까요? 하나 잠깐 보실게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면 먼저 출발한 공이 1등으로 내려와야죠. 근데 어땠어요? 제일 마지막에 출발했지만 제일 먼저 들어오네요. 그쵸? 나는 나이가 너무 늦게 해서 보험 일을 시작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주변에 보험하는 사람도 많고 막 요즘에 인터넷도 많고 뭐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설사 내가 그 생각을 안 했지만 내 주변에서 야, 주변에 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한다고 해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결과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시작했나, 지금 시작했다고 늦었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시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적선지가 필유여경. 한자 뜻을 제가 또 다 못 읽으실까봐 또 친절히 한글로 써놨잖아요. 선을 행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삶의 목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님들께 보험이라는 툴로 선을 베푸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경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